너 설인이 아니지? 양금순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오장미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미는 순간 설인이처럼 행동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 양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들었어.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거. 양금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산 세월이 네 나이보다 많아.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장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엄마도 알아요? 양금순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정숙히. 양금순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채화영 입에서 쌍둥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수상했어. 그녀는 장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그럼 너희가 정숙희 딸들이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마 채화영이 설인이를 훔쳐온 거니? 아니면 너희 엄마랑 하나씩 나눠 키우기로 작당이라도 한 거야?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장미는 양금순 아주머니를 데리고 수키네 반찬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정수키와 오태평, 오태숙은 단체 주문 도시락을 준비해 트럭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키가 겪은 사고, 지능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사연, 오복길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설인과 만나게 된 일까지. 채화영이 쌍둥이를 죽이려고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듣자 양금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나 이런 천하의 못쓸년. 양금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양금순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도련님이 어느 날 사라지고 갑자기 채화영이 아기를 떡 데리고 오니까 회장님은 그녀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이나. 두 사람의 대화는 그 뒤로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장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설인이가 증거를 모아놨다고 했어요. 양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화영이 날 키워준 아빠 오복기를 죽이라고 사주한 증거. 30년 전부터 이강혁이랑 공모해서 우리 엄마랑 쌍둥이 인생을 망친 증거요. 장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집을 뒤져도 못 찾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금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회장님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회장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채화영 보통 사악한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양금순이 말했습니다. 그 증거 내가 찾아볼게. 장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가요? 그래. 양금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한다고 집안 모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잖아.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뭐 해줄까? 장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편이 생겼네요. 그리고 장미는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채화영 방에 붙여주세요. 도청기요. 양금순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독하다. 그날 밤, 양금순은 아무 일 없는 듯 채화영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 놓인 전등갓 안쪽에 도청기를 붙였습니다. 채화영은 늘 화장대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양금순이 문득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이강혁 실장 조심해. 그 두 사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어. 형제 같은 사이야.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조폭들도 있는 것 같더라. 장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강혁 실장 차에도 추적 장치를 붙여야겠네요. 양금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아가씨 진짜 무섭다. 장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그녀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설인이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채화영이랑 같은 집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장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법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양금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지난번 그 미친 인간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구나. 장미는 안쓰러운 눈으로 양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양금순이 멍든 눈과 터진 입술로 집 안을 돌아다녀도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에 있는 아들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던 양금순 아줌마. 이제 처음으로 그녀에게도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잠든 것 같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양금순이 몰래 붙여둔 도청기는 화장대 전등갓 안쪽에서 소리 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그 방의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화영이 화장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다시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릴까 경계하는 듯. 그러나 동시에 익숙하게 굳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녹음기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장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야. 여성 CEO 3인에 뽑히면서 나에 대한 의심을 거두신 것 같아. 아주 좋은 기회야. 장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체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 채화영의 목소리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숨통을 끊어놓기 딱 좋잖아. 그리고 잠시 후 강백호가 매일 장미를 지키고 있어서 힘들다고? 채화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강백호가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지키겠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녹음도 멈췄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는 것도 잊은 채 그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채화영의 말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숨통을 끊어놓는다. 강백호가 지키고 있어서 힘들다.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그리고 장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누굴 죽이라는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듯 떠올랐습니다. 아, 서린이가 위험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강백호가 서린이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 채화영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틈이라는 것. 오장미가 되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서린이.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서린이의 곁에서 누군가는 말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목숨이 끊어질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강백호가 그토록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 해. 장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의 차에 붙여둔 추적 장치. 그것이 언제고 서린이의 병원을 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장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강백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강백호를 한강변으로 불렀습니다. 마서린이에요. 저를 뵙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 강백호는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빠른 답장이었습니다. 한강 주차장. 늦은 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내가 오장미예요. 강 변호사님. 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너무 똑같죠? 강백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얼굴이 마서린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이는 아직 병원에 누워있고 매일 병상을 찾아주신다고 들었어요. 강백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장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그의 눈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얼마 전 2월 15일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만났잖아요. 바로 이 한강변에서. 강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차장 위로 강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물 위로 빛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장미 씨 맞습니까?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린이 대신 제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백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서린이에요. 장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원래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강백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최화영입니까? 장미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방금 들은 녹음이에요. 강백호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잠시 후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숨통을 끊어놓기 딱 좋잖아. 강백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날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장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이강혁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다고 했죠? 네, 좋습니다. 강백호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잡을 차례네요. 장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강백호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짧은 침묵. 내일 밤 병원 주변에 잠복 들어갑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인교사 증거 확보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백호는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오장미 씨. 네, 이제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장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띠링.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강혁 차량 이동 시작. 멀리 한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와 강백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갑니다. 장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병원 주변은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맞은편 골목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 안, 강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7층, 불빛 하나가 켜진 창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서린이 누워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이강혁 차량, 병원 방향 접근 중. 2km 남았습니다. 강백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장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오늘인가요? 네, 오늘 끝냅니다. 그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세단이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강혁이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으로 주변을 천천히 살핀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백호도 움직였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형사들이 당황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서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강백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서린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강백호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린 씨. 마서린의 시선이 천천히 이강혁을 향했습니다. 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이강혁. 이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서린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녀의 시선이 다시 이강혁에게 꽂혔습니다. 당신 거기 있었어. 그날 트럭.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증언 확보됩니다. 강백호가 몸을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마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오며 형사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서린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더 말하면 안 됩니다. 환자 안정이 먼저입니다. 강백호는 잠시 병상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을 마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